그러면 하나씩 봐볼게요. 먼저 이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교육입니다. 이것은 굳이 뭐 체육과 수업에서만이 아니더라도 뭐 보건 선생님이더라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창체 시간에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조종현빈 선생님이죠. 저희 경기도 평천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조종현 선생님과 제주도 대정중학교에서 근무하신 박지혜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 코로나19 아니죠. 그 학교 등교 자격시험 문제지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그 문제지가 한 형태였다가 점점 진화를 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문제지를 가지고 구글 설문 형태로 제작을 해주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 만들어졌던 해설 자료를 가지고 영상으로 또 아이들에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거를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온라인 시험을 평가를 볼 수 있게끔까지 프로그래밍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것과 같이 이렇게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에 맞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문항지를 원래는 20문항이잖아요. 저희 그 카톡방에 올려온 내용은. 근데 뒤쪽에는 이제 줌 활용에 대한 문제는 조금은 저희가 안내를 못해서 빼고 코로나19와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10개의 문항만 가지고 제가 재수정을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PPT 자료도 잘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한차시를 잘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육 효과의 중요성, 체육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뭐 체지덕, 지덕체가 아닌 체지덕이라고 저는 맨날 표현하는데 심동적, 정의적, 인지적 역량을 균형 있게 체험해서 전인을 육성하는 게 저희 교과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영역을 골고루 성장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벽에 부딪혔죠. 실내만 있는데 어떻게 심동적 애들 신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시킬 수가 있겠어. 영상 보여주고 뭐 자료 제공하고 과제 제출하고 이러다 보면 신체 활동이 좀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도 있는 또 경시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좀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원격 수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체육교과의 정통성, 우리 체육교과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그 안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원격 수업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신체 활동은 꼭 가미를 시키자.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고 휴대폰만 보고 원격 수업을 받을 거잖아요. 다른 과목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채워주자라는 차원에서 선생님들 수업을 구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프라인 수업뿐만이 아니라 원격 수업에서도 이런 통합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제도 보셨듯이 이호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지만 이 세 가지의 통합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수업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제적으로 평가 계획과 연계된 원격 수업 계획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기록도전 저글링입니다. 뭐 물론 제기차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기록도전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영상이 많죠.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작하시면 더 좋고요. 그게 아이들에게 접근하기도 그리고 또 아이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기에는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영상 속에 나와서 시범을 보여주고 어쩔 때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죠. 어제 카톡방 보니까 이기천 선생님이 그 저글링 스카프로 하시면서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저글링을 하는 기본 동작을 단계별로 선생님들이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카프나 휴지, 양말 등을 활용해서 만드는 영상도 제작 혹은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단계별 연습을 어떻게 아이들의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를 보면 단계별 수행 과제를 제시를 해서 과정 중심 평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록을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그래서 구글 설문을 통하면 충분히 데이터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구글 클래스룸이든 아니면 뭐 별도의 플랫폼을 활용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체력 요소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뭐 영상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강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측정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기존의 유튜브나 그 목록에 교육부에서 제공된 그 운동 영상 목록을 보시면 체력 요소별로 운동할 수 있는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잘 재구성해서 차시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운동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그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소감물을 작성한다든지 뭐 건강 뭐 표어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연계해서 원격 수업으로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트형 경쟁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좋겠고요. 예,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실제로 아이들과 만나서 그 운동장에서 서로 만나고 그 몸을 부대끼면서 좀 수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왼쪽의 화면에서도 마찬가지 하이큐를 활용해서 뭐 이론 수업도 할 수도 있고 배구 팀에 대한 소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뭔가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 있는 뭐 규칙, 프로팀, 선수, 만화, 뭐 이론적인 배경, 역사 등을 배구 신문으로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차시는 규칙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시간에는 프로 리그에 있는 좋아하는 선수에 대한 어떤 소개나 그 선수의 프로필 같은 것도 이제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이큐를 보면서 감동스러웠던 부분을 작성하면서 최종적으로 배구 신문을 제작하는 활동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 안전인데요. 이것도 가정에서 쉽게 도구를 구할 수 있죠. 뭐 저희가 애니가 없어도 되고요. 뭐 제세동기가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집안에 베개 하나, 뭐 쿠션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이 CPR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영상도 굉장히 많으신 거 아시죠?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연극을 애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이 CPR 관련된 연극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영상들도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 뭐 아파트면 아파트, 그 지역이면 지역에 자동 제세동기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 제세동기의 위치를 한번 가서 인증샷 찍기, 뭐 이런 활동도 좀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제출이 가능하고요. 삶과 연계된, 일상생활과 연계된 활동을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제가 맨 땅에 헤딩이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 저 또한 선생님들과 같이 체육교사입니다. 예, 사실 이런 뭐 온라인 이런 툴이라든지, 이런 방송을 하는 거라든지 전혀 할 줄도 몰랐고 관심도 사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을 고민하게 되면서 하나하나씩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학을 앞두고 이 수업 고민보다는 뭐 코로나19 이 감염병 때문에 뭐 급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이 등교할 때 발열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학교에서는 그게 더 관심이 높았었거든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곳에 좀 투입이 됐었고, 그 실제로 그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때를 가정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했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 계획하기 오늘 했고요. 예, 공식화된 게 이제는 시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수업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선생님들과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 선생님들이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아래 두 단계는요. 이미 선생님들이 학기가 개학하기 전에 다 우리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미 다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교과 내용에 대한 분석, 이미 평가계획도 수립하셨을 거고요. 교육청에도 제출하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사실 변수가 이제 생겼죠. 그 계획된 여러 가지 수업 환경과 계획들을 학교 그 온라인 수업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플랫폼에 맞춰서 이제 내 수업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먼저 고민하지만 내 수업이 그 전에 수립이 돼 있다면 플랫폼에 맞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수업이 플랫폼에 들어갔으면 언제든지 자신 있게 영적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알팍한 자존심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나도 좀 수업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처음부터 나 이거 동영상 편집 엄청 잘하고 엄청 이 툴을 잘 쓰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연수를 통해서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제가 이 수업을 설계했는지 저희 학교는 이제 마석 중학교인데요. EBS 온라인 클래스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수업에 대한 설계를 좀 해봤어요. 원격 수업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되게 막연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좋은 책 수업론 남연구에서 이태구 선생님께서 이러한 틀을 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틀대로 좀 먼저 고민을 해봤습니다. 수업 OT 때는 만약에 45분 수업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한다면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아. 단지 이거를 원격 수업상에서 녹여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크게 세 개로 나눴었죠. 콘텐츠를 활용하는지, 과제를 제시하는지, 쌍방향을 할 건지, 그런 수업 형태도 나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1차적으로 작성을 하고,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의 플랫폼에 맞춰서 하려니까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지만, 챕터명도 넣어야 되고, 강의명도 넣어야 되고, 일반적인 인강의 형태가 되니까, 그거처럼,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틀을 보시면, 이게 실제, 그 EBS 온라인 클래스 강의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챕터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강의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강의 소개. 그럼 어떤 형태로 할 건지, 텍스트로 할 건지, 영상으로 할 건지, 문서를 제공할 건지, 이미지를 할 건지, 토론을 할 건지, 퀴즈로 할 건지, 이런 형태도 있고요. 과제는 어떻게 제출할 건지는 사실 거기는 없었지만, EBS 온라인에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고요. 그 출처, 유튜브를 URL을 넣는다 그러면 그곳에 주소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넣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출처를 넣어놓고 이제 하나의 한차시에 대한 설계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실제로 EBS 온라인 클래스에 이제 강의를 개설해 봤는데요. 이게 아이들은 위에 학습 목표부터 1차시 형성평가까지 하나하나 클릭해서 이제 그 해당되는 강의를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한 차례 수업이 완성이 되는 형태거든요. 제가 EBS 온라인 클래스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아마 각 선생님들은 그 해당되는 학교의 플랫폼이 있으실 거예요. 구글 클래스룸을 하시든, 밴드로 하시든, 보셨죠? EBS 클래스도 있고요. 클래스팅 요즘에 있고요. 이학습터도 있고요. 플랫폼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그 플랫폼에 맞춰서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순서에 맞게끔 아마 설계를 하신다면
수업을 만드실 때 조금은 편하실 것 같아요. 되게 막연하거든요. 갑자기 이거 수업을 강의를 만들려는데 어떻게 만들지? 사실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3월 달부터 오리엔테이션부터 머릿속에 이게 쫙 구성이 되잖아요. 1차 시 때 이런 거 하면 되겠고, 2차 시 때 여기 하면 되겠고, 3차 시 때 이렇게 하고 어떤 종목에 맞춰서 쭉쭉쭉 단계별로 차시별로 세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참 그런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틀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석중학교에서 생활안전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장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어요. 학기 초 뭘 해야 되지? 학생부장으로서 뭘 해야 되지? 물론 여기 지금 체육 교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뭐 학생부에 계신 또 혹은 학생부장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교직원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해야 되지, 학생도 해야 되지, 학부모도 해야 되지. 뭐 이런 상태에서 한 차시 정도는 내가 한번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5분 정도는 그 학교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영상을 잠깐 제시를 하고요. 15분은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PPT를 활용해서 우측편에 보이는 사진처럼 제가 실시간 강의를 하는 걸 녹화를 하는 거죠. 한 15분 정도 녹화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활동지를 하는데 학교 폭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좀 적고 그다음에 PPT 자료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서 구글 설문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도는 해볼 텐데요.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서약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온라인 서약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실시간이기 때문에 온라인 그 설문지를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구글 설문을 통한 온라인 서약서를 제출하면 한 차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창체 활동도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저희 체육관이니까 스포츠 클럽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의 주제를 잡고 스포츠 인성이면 인성, 뭐 스포츠 역사면 역사, 그런 하나의 테마를 잡고 스포츠 클럽을 좀 길게 가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정해진 17차시나 뭐 34차시 정도를 쭉 가셔야 되는데 어떤 테마를 잡고 쭉 설계해 나가시면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원격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